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바는 성실함이다. 속혀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잦아진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SNS를 보며 비교했습니까? 남의 성공에 초라해졌습니까?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했습니까? 그리고 밤에 자신을 자책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200년 전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모든 것을 잃고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오늘 그가 200년 전에 발견한 진리를 전합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1762년 조선 경기도 광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썼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22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정조 임금은 정약용을 아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정약용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새왕 순조가 즉위했고 보수파들이 득세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을 공격했습니다. 서학천주교를 믿는다. 역적이다. 정약용은 체포되었습니다. 1801년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0리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진은 외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붓도 종이도 무엇보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 그를 이해하는 사람. 완전한 고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첫날 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 벼슬도 명예도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바는 성실함이다. 속여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에게 성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기로 했으면 읽었습니다. 글을 쓰기로 했으면 썼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18년 동안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적 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썼습니까?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했을 뿐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18년은 6570일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 6570장입니다. 정약용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프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상관없었습니다.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약용도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당신과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들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어도 바르게 자라다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도 내 글을 읽지 않는데. 아무도 내 노력을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정약용은 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잦아진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그는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흔들리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대부분 답은 명확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오늘 할 일을 하라.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거경국리.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처하고 이치를 깊이 탐구하라. 정약용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매 순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책에 집중했습니다. 산책할 때는 산책에 집중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것을 마음챙김 mindfulness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 교수는 50년간 마음챙김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이고 행복을 증가시킨다. 정약용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적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밤에 자기 전에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18년간 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환경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유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유배를 저주로 볼 수도 기회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선택했습니다. 유배를 배움의 기회로. 그는 강진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배우지 못한 아이들. 정약용은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삶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십니까?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배우고 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배울 뿐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천하에 배우지 못할 것이 없다. 길가의 돌멩이에서도 배울 수 있다. 일본의 선승도계는 13세기에 말했습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다. 수행 자체가 깨달음이다. 정약용도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배가 끝나는 것, 서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느냐, 오늘 누구를 도우느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 끝에 1818년 정약용은 풀려났습니다. 56살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8년 유배를 견디셨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더 온화해졌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유배는 나를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단련시켰다. 그는 18년 동안 자신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매일 공부했습니다. 매일 글을 썼습니다. 매일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쿠어스는 그릿그릿을 연구했습니다. 끈기, 투지.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능이 아니라 끈기다.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정약용이야말로 그릿의 화신이었습니다. 18년 6570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위대함은 학문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나빠져도 자기 자신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군자는 궁에도 도를 잃지 않는다. 가난해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2000년 후 정약용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아는 것,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아는 것. 정약용은 18년 동안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대 심리학에서 이것을 자기 성찰 셀프 마이너스 리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자기 성찰하는 사람은 23%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이것을 18년간 6,570번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희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약용은 답장을 썼습니다. 아들아, 나도 모른다. 언제 돌아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 이것이 정약용의 지혜였습니다. 멀리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봤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18년이 되었습니다. 18년이 모여 500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그 자체로 좋은 날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좋은 날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배울 수 있다. 낮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당신 자신만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걱정하며. 정약용은 200년 전에 말합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정약용의 방법을 배웁시다. 첫째, 성실하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바는 성실함이다. 속여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운동하기로 했으면 하십시오. 오늘 공부하기로 했으면 하십시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둘째,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정약용은 18년 동안 매일 글을 썼습니다. 하루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에 책 한 페이지, 하루에 운동 10분, 하루에 글 한 문장. 매일 하면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셋째, 마음이 흔들리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잦아진다. 불안할 때, 화날 때, 슬플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왜 불안한가? 넷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약용은 매일 밤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당신도 하십시오. 잠들기 전 5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고쳐야 하나? 적으면 더 좋습니다. 일기장에, 노트에, 휴대폰에.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정약용은 18년 유배를 견뎠습니다. 어떻게요? 18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1년 계획, 5년 계획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여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배웠습니다. 책에서, 자연에서, 사람들에게서.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나빠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하나씩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을, 다른 것을. 일곱째, 원칙을 지키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직, 성실, 검소. 환경이 바뀌어도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 존중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십시오. 여덟째,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정약용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흔들렸습니다. 때로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진전만 있을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을 연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더 회복력이 강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동시에 친절했습니다. 오늘은 잘 못했구나. 괜찮아. 내일 더 잘하면 돼. 정약용은 183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가 남긴 500권의 책은 지금도 읽힙니다. 그의 사상은 지금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책이 아닙니다. 그의 삶입니다. 18년 유배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은 살.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살. 끝까지 배우고 성장한 살. 200년이 지난 지금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정약용도 탓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바꿨습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도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매일 10분 운동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십시오. 정약용처럼 18년 6570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진짜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낸 당신이. 정약용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매일 최선을 다했다. 매일 나 자신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켰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지키십시오. 정약용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했습니다. 18년 유배 속에서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다짐, 당신의 실천을 나눠주세요. 함께 성장하고 응원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